자, 오늘은 장 건강이거든요. 자, 여러분, 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있지요? 예. 그러면 장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소장, 대장.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건 주로 이제 소장, 대장 쪽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요,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 내에 있는 미생물. 그래서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작은 어떤 생물체의 환경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 그다음에 환경, environment 해가지고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그래요. 체내의 미생물의 유전체가 200만 개가 넘는데요. 여기 또 440만 개 돼 있네. 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전자 숫자가 440만 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 많은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장 건강, 장 내에 대부분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거 지금 이제 재민혁 리더가 이거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죽었냐면요. 과거에는 급성질환 때문에 죽었죠. 그러니까 폐렴, 계력, 감염성 전부 다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면역 결핍 때문에 인간 수명이 45세였고 그래서 많은 병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급성질환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만성질환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면역이 결핍이 돼서 생기는 질환들이라면 지금은요 면역이 과잉이 되거나 면역이 어떻게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면역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뭐 알러지 아니면 뭐 자가 면역 질환 아니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다? 건강 수명 아시죠?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사는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인간의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장 건강이냐?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장은 바로 뭐하고 연결돼 있다? 장은 바로 혈관하고 연결돼 있고 혈관은 다시 뭐로 연결돼 있어요?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 하면 우리 보통 면역기관은 어떤 거 생각해요? 면역세포 만들고 있는 저 본내로 그러니까 뭐 골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장이에요, 장. 응. 장이 바로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전염성, 즉 박테리아는 어느 정도 지금 정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크게 반해서 지금 박테리아한테 항생제를 이겨내는 슈퍼박테리아가 많죠? 이게 또 점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항생제는 죽였는데 이 항생제가 이 균이잖아요. 그 장내에 있는 유산균들 균이잖아요. 그럼 항생제가 뭐더 죽여요? 장내에 있는 좋은 균도 다 죽이기 때문에 점점 장내 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장 환경이 나빠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항생제, 그죠? 또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먹는 식단이죠.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설탕, 그 다음에 고지방, 그죠? 이거 적혀있죠? 섬유질이 부족한 고당, 고당하는 말은 뭐냐면 이당류 중심의 어떤 그런 식단,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 그죠? 이런 게 결국은 뭐예요?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죠.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은 어떤 거를 먹이로 삼아요?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섬유질이에요. 중에서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다당류는 누가 좋아해요? 유산균이 좋아합니다. 근데 유해균, 나쁜 균은 뭘 좋아하죠?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한다. 설탕, 과당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어떤 식단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스트레스,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장 환경은 지금 엄청나게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능하고요. 담배, 뭐 술,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뭐 아기에게 미생물 전달하는 방식의 변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산도를 통해서 이제 때가 내려오는 거 하고 제왕절개를 통해 내려오는 게 이제 무슨 차이겠냐면 너무 깨끗하게 그죠? 내려오면은 애가 그걸 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라든지 뭐 분유수유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장내 유산균에는 일균에는 도움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 내에는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친구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세요? 요즘 장 나쁜 사람한테 건강한 똥을 이거 넣어주는 거 아세요? 들어봤어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변 자체는 사실은요 75%가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인데 이 장 내에는 인간한테 유익한 유익균도 있는 반면에 유해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똥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수액값 이상하다. 똥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근래에 이제 개발되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도 있어요. 네. 자기 오줌도 먹으라. 한의원가 그래서 이게 대변 이식이라는 말로 나와요. 대변 이식.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그러니까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장이 너무 나쁜 사람한테는요, 급속하게 장내 환경을 좋아지기 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표적인 그 회사인데요. 오픈 바이옴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기증한 사람한테 한 회에 40만 원 준대요. 일주일에 서너 번. 그래서 1년 동안 한 1,000만 회생이 상회한 정도로. 근데 기증 조건이 다 아주 까다로워요. 건강해야 되고요. 지나치게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아야 되면서 최근에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없고 알러지라든지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대사증후 같은 게 없는 건강한 사람. 근데 기증자 중에서 가능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정도로 우리의 장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장 건강이에요. 자, 1번 나쁜 거는 제대로 막아라.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제대로 분해 흡수하라. 그 다음에 장은 생각한다. 이제 이 친구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장은 우리 몸의 안위에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맞죠? 왜 그러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노래 적어놨어요. 요새 재밌게 그려놨죠. 앞에 입이 있고요. 끝에 항문이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 보면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장이 있고 십이장이 있고 소장, 대장, 항문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관이야. 위장관이야. 그래서 왜 제가 입에다가 이렇게 빨대 대가지고 바람을 훅 불면 항문으로 바람이 쑥 나온다 그랬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는요. 그 식도하고 위장 요소에 관략근이 다 있어요. 관략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내려가는 것 뿐이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요. 환경이 2번 산성 환경이잖아요. 그죠? 위장은 가장 강력한 강산 환경이고요. 근데 12지장부터는 뭐예요? 알칼리 환경입니다. 그래서 12지장, 소장, 대장 그 위쪽까지는 알칼리 환경이 유지가 돼야지만 몸이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문 주위로 가면 이제 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장관은 우리 몸의 바깥입니다. 바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위는 위산이라는 놈만 우리 잘 다스리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음식 먹고 뭐 제가 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소장, 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장, 내장에는 특히 소장에는 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그 균은 어떤 균? 나쁜 균이 원래 없는 상태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왜? 소장, 내장에 얼마나 많은 균이 있는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정상 세균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 세균총, 즉 기능하지 않은 정상 세균총이 몇 프로? 60%.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가 밸런스를 맞춰서 야들이게 저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야들이 이렇게 공조삼으로 해가지고 나쁜 게 들어왔을 때 이걸 막아내는 기능이 있고, 특히 장벽은요 어떻게 해요? 나쁜 물질이 밖으로 흡수 안 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점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막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점액 나오는 곳이잖아요. 뭐 눈물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여성 질이라든지 도 중요하지만요. 이 장 내에도 항상 점액질이 흐르겠죠. 그래서 이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체외에서 제대로 들어오는데 접점인데 이 점막이 그거를 방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제1차 방어선은 전체 70%의 면역세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은 어디다고요? 장입니다. 아시겠죠? 장.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장점막이 뚫린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장누수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장점막이 어떤 이유 때문에 파괴돼서, 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나쁜 어떤 박테리아든지 나쁜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장벽을 통해 다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혈관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을 유발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장누수증후군, 리키컷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 최명 리더님께서 이제 리키컷 신드롬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관여한다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그 다음에 사이너스 가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기관지 이쪽이잖아요, 그죠? 뭐 축농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관절 조인트, 그 다음에 아드레날 글랜드 가는 거는 뭐냐면 부신, 그 다음에 장, 갑상선, 이 모든 거에다 이 관여한다는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걸 적어놨더라고. 설사 뭐예요? 물똥이 왜 생겨요? 그래. 물똥 맞아 그래. 물똥 맞는데 설사가 왜 생겨요? 나쁜 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토하는 것도 나쁜 걸 배출하고 네. 설사도 네. 배출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면역 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해지면은 탈수가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설사라는 거는 뭐냐면 장 내에 뭔가 나쁜 물질이 있으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장벽에서 물을 막 분비를 해가지고 밖으로 막 씻어내는 과정, 나쁜 것 씻어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설사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적어놨어요. 물폭탄. 최근에 이다가 이제 약간 비어려인이기 때문에 나름 엄청 재밌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쉽게 표현했는 건데 너무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뭐냐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글루텐. 네. 글루텐이 뭐예요? 글루텐 가는 거는 보통은 밀가루에 나는 그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글루텐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글루텐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글루텐만 들어가면 막 설사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장이 막 부풀어 오르고 난리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글루텐 먹어도 괜찮은데요. 글루텐에 예민한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 하기만 하면 그때 장이 절단이 나요. 그래서 글루텐 가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장벽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벽을 그래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 긴밀 접합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장벽을 이렇게 꽉 막아 놓거든요. 못 들어가게끔. 근데 글루텐이라는 놈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오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래서 장누수예요? 이래 가지고 뭐 장누수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글루텐 말고도 장점막 손상시키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다이어트리 프로테인, 그 다음에 이게 로우 HCL이니까 뭐예요? 염산, 그러니까 위산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항생제, 그 다음 감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기 보면은 장에 나쁘고 다 적어놨어요.
블러드 슈거, 이게 뭐예요? 고당, 그죠? 그 다음에 안티바디, 예. 그 다음에 뭐, 프레그넌시는 뭐예요? 임신. 임신되면 장 나빠지거든요. 예. 그 다음 폐경, 메노포즈 하는 거 폐경. 그 다음 톡신, 독소. 그 다음 푸드 알러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장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의해 가지고 장 누수 증후군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글루텐만 장 누수 증후군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아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해요 안 해요? 하죠. 잠 못 자면 설사해요 안 해요? 하죠. 술 잘 먹어도 하죠. 그 다음에 막 설탕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도 하죠. 밀가루 많이 먹고. 예. 이게 전부 다 장 누수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장 누수가 되면은요, 체내의 어떤 면역 반응이 뭐가 돼요? 과민해져가지고 알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지. 그게 일종의 뭐예요? 장내에 생긴 뭐다? 알러지예요. 아시겠죠? 장내에 생긴 알러지. 이게 더 심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크론즈병 아니면은 궤양성 내장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론즈병이나 궤양성 내장염은 장벽에 궤양이 생겨가지고 고름 나고 이런 그 정도까지 심각해지는 거고, 장 누수 증후군 자체는 먹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설사하는 거지. 장이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뭐가 된다? 우리 몸이 염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염증. 그래서 염증이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면은 뭐 일정한데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생겨요? 알레르기. 네. 예? 오래 외우세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 자, 이게 심해지면은 자가면역 질환. 그죠? 그 외에 뭐 당뇨, 고혈압, 관절염 뭐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과 관련된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다? 염증이다. 내 몸이 나쁘다는 말은 내 몸 상태가 염증이 지금 심각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염증이면 첫 번째는 면역이 어떻다? 과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알레르기. 자, 이제 면역이 과한 게 이제 면역이 미쳐요. 그러면 남을 공격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 자가 면역 질환 어떤 거 있습니까? 자, 한 개씩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비염, 천식, 아토피는 그건 알러지고. 먼저 그러면 점막에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베체트. 점막에 눈물, 입안, 질 생기는 게 베체트병. 점막에 생기는 게 베체트병. 또 뭐 있어요? 자, 관절에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맞죠? 또 여기 갑상선에 생기는 거. 갑상선에 생기는 병들 있죠? 자가면역 질환들. 그레이브스병. 그 다음 하시모토병. 그죠?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루푸스는 어디 생기는 거예요? 피부, 콜라겐. 또 척추에 척추뼈에 생기는 거. 강직성 척추염. 맞죠? 자, 신경에 생기는 거. 뇌신경이나 척추신경이 생기는 걸 가지고 다발성 경화증. 맞죠? 이겁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 그러니까 대상포진은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진행이 되면 만성질환들이 생기는데, 뭐 당뇨, 고혈압,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질대사 이상이 생기는 이 모든 게 가장 기본에는 뭐예요? 염증이라는 말이에요. 염증.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쁜 것은 제대로 막아라. 두 번째 좋은 거를 분해 흡수하라. 먹어도 흡수가 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을 제대로 분해 흡수하기 위해서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위산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위산은요 사실 우리를 건강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면역 물질입니다. 나쁜 박테리아 바이러스 죽이는 게 1번이고요. 또 소화를 시키려면 야가 어떻게 특히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잘게 부숴줘요. 부숴줘가지고 위에서 흡수하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요 장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단백질이 장내에 들어와가지고 알러젠이 되는 거예요. 알러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소장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흡수되는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장내축, 생각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장이냐? 장은 혈관과 연결되어 있고 혈관 다시 뭐 연결돼 있다고요? 뇌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장하고 뇌는 다 직결돼 있어요. 이거 아시죠? 네.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장이 절단나. 왜 그럴까? 연구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렵게 적어놨어요. 브레인과 컷. 영어 적어 있어를 비는데 어렵지요. 근데요, 이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잠을 못 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러면 바로 소화불량부터 오잖아요. 소화불량 오죠. 속쓰리지요. 그 다음에 장이 막 아프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설사 변비가 막 되면서 막 이상하죠. 그런 증상들. 장이 막 불어오르면 가스찬 느낌들, 이런 느낌들 다 나타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무슨 신경이냐면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교감신경이 많이 발달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알러지 생긴다 그랬죠. 근데 부교감신경이 많으면은요, 적당히 있으면은요, 면역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쫙 깔아져요. 잠이 많이 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많이 너무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장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본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장 운동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장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소화불량이 오고 장이 더부룩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 뇌에서 체중 증감, 체중이 많이 늘어나요, 보통. 그 다음에 장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지고, 그죠? 설사 변비를 막 반복하고. 그래서 신경성 설사 변비, 그 다음 비만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뇌에서 그렇게 작용을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 그거로 또 장이 나쁘면은요, 영향을 주는데 비슷한 개념이죠. 네. 장이 나빠지면 역으로 어떻게 해요? 더 스트레스가 불안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행동장애가 오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은요, 정신적인 부분도 좋아지겠죠. 또 역으로 정신적인 게 또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장 기능도 좋아지겠죠. 이 모든 거에는 뭐냐면 신경이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경 이름이 뭐라고요? 미주신경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장내 세균증, 장내 미생물 몇 개라고 했어요? 100조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장내 세균증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지방 축적 조절해주고 유해균 억제해주고 면역 혈당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면역이에요. 면역. 그래서 여기는 20, 20대 있는데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이 조금만 들어가도 중간균이 뭔 역할을 해요? 나쁜 균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장이 난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유익균을 조금만 넣어줘도 또 중간균이 유익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또 금방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을 정식을 활성화시키고 유해균 정식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장내 세균증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장을 건강하게 할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장 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긍정 마인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욕바지. 이 친구 웃기더라고. 욕을 할 수 있는 대사를 만들어. 욕바지. 그리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이당류, 그죠? 이런 나쁜 탄수화물을 절대 줄이라는 거지. 아시죠?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는 많이 먹고.
그리고 위와 췌장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장에서 잘 돼야지만 흡수 잘 되니까 위하고 췌장 기능도 좋게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또 그림 그려놨는데 자 보면은요 외북하는 게 이제 장벽이죠. 장 이쪽이가 이제 장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위측이 뭐예요? 유산균층이에요. 균층이에요. 균이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는 뭐냐면 점막이에요. 그렇겠죠? 그 밑에는 면역세포층이 있으면서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외부가 바로 장 안쪽 그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먼저 유산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려면 점막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있어요? 비타민 A, 이건 안 적었는데 비타민 B,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므로 해가지고 점막을 형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B, 그 다음에 오메가. 자, 그 다음에 면역세포층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층은 여기는 지금 비타민 D하고 아연만 적어놨는데 면역을 도와주는 건 이거마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가 특히 이제 면역하고 관련된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도 면역 미네랄이잖아요. 근데 아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연, 망간 뭐 다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장을 좋게 해준다 이래 하면은 1차적으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점막이니까 그죠? 점막이 되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 그 몸을 좋게 해주려면은 기본적으로 WX하고 오메가3 유산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WX 오메가3 유산균에다가 추가적으로 식이섬유 넣어주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당을 발효시켜 유산을 만드는 미생물 집단이긴 한데 우리한테 유익화돼서 유익균, 다른 말해서 그걸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유산균을 뭐 이렇게 살리는 먹이잖아요. 그게 어떤 거에서 프락토 올리고당, 그 다음에 이눌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유산균 속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눌린이에요. 이눌린. 그래서 프로와 프리를 합쳐가지고 신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미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름이 뭐예요? Within Probiotics예요. Within Probiotics. 왜 어렵게 적어놨나 이거지. 근데 이제 결국은 과거에는 유산균이요. 이제 유산균이 이렇게 성장되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뭐냐면 어떤 간에 유산균을 많이 주려고 했어요. 왜? 유산균은 어디서 다 파괴됩니까? 위산과 그 다음에 췌장, 그죠? 거기에서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장과 대장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넣어주면 안 살겠나 하면서 했더니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암이 예전에 했던 게 뭐예요? 캡슐을 쐈죠. 이중 캡슐을 쐈단 말이에요. 했더니만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은 뭐예요? 아예 살아가는 균주까지 찾아가지고 만드는 게 Within Probiotics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대로 된 균주, 살아있는 균주. 두 번째는 그게 장에서 원하는 기능을 하는 어떤 균주.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양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양.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외부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면요, 골드 스탠다드 연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논문이야 어디서 기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외부에서 인정받는 SCI급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SCI급 논문이다 이거. 그래서 골든 스탠다드 연구를 포함해가지고 SCI급 논문이 되는 탄탄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균 5개를 넣었다. 5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균주가 뭐냐면 균주는 자, 가장 큰 걸 균이라 그러죠. 균. 사람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균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동김 씨야. 그래가지고 균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김봉수이가, 김똘수이는 이제 균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키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균주라는 말이에요. 박보검이.
네, 그래서 같은 균주라도 원료 삼아도 이름 다 달라요, 스트레인이. 그래서 이 균주를 찾아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균주끼리도 저것들끼리 비합이 잘 돼가지고 기능을 잘하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능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료사예요. 어느 회사에서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요번에 만든 회사는요. 듀폰 다니스코 사역하는 데서 여기서 OEM으로 만들었어요. 듀폰 다니스코. 이런 미생물에서 전 세계에서 리딩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듀폰 다니스코에서 미생물을 다 만든 게 아니고요. 아메리카 연구해가지고 그 정보와 기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균주를 비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이 27조, 그 다음에 역사가 지금 40년이 넘었고 전 세계 150여 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대단한 회사에서 이걸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폰 다니스코. 그래서 필요한 양과 투입 균주와 보장 균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왜 마시는 그 유산균 있죠? 요구르트 설탕물이에요. 먹지 마세요. 그냥 단식으로 그냥 맛으로 그냥 그 맛으로 맛을. 무슨 질문하는 게 뭐야 너? 이거는 단식으로 그래서 요번에 여기는 이제 몇 억만 들어가냐 63억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50억 마리, 10억 마리, 1억 마리, 1억 마리, 1억 마리 이렇게 63억만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과거에는 숫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생존력 그 다음에는 기능까지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균주 특이성까지 보장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요,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에요. 균주 레벨에까지 해가지고 유산균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위디인 프로바이오틱스고요. 그래서 특징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요. 뉴트리얼한테 독점적인 포뮬러가 있고, 그 다음 뛰어난 생존력, 그 다음 이상적인 배합, 그 다음에 맛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중보호 안심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길죠. 균인데도. 그래서 보시면 뭐 조금 어려운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비피도박테리움 두 종류의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인데 HNO19와 BL5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락토바실러스는요. 락토바실러 에스토필루스가 두 종류,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카는 게 한 종류, 이렇게 5종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균주까지 해서 HNO19 요게 50억 마리, 그 다음에 NCFM이 10억 마리, 그 다음에 LA14가 1억 마리, LPC37이 1억 마리, 그 다음 BL5가 1억 마리, 이렇게 해서 63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 들어있냐면은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이눌린이 들어있어요. 이눌린 들어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서 이눌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산균에 먹이로서 배합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균 능력을 증가했고 자가면 질환에 도움이 되고 지방 축제 억제가 되고 내장적도 증강시키고 점액 분비도 좋게 해주고,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좋게 해주는 거죠. 여기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장 건강, 사실은 어쩌면은 그 위의 기능보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어떤 음식,
그나마 제일 좋죠. 근데 사실 유산균보다는 WS가 먼저겠죠. 비타민, 미네랄이 먼저겠죠. 그 다음에 WS 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를 꺼내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자, 장 건강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뭐죠? 공기청정기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질문 있어요. 아, 예.